저기 마이크가 꺼졌었네요. 죄송합니다. 네. 최근에 역대급으로 코스피가 큰 폭의 조정을 받고 있어서 네, 오랜만에 한번 코스피를 점검을 한번 해볼게요. 주봉으로 이렇게 코스피를 보시면 장기 사이클을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해야 돼요. 이렇게 한번 보시면 네, 하나의 큰 주기가 있죠. 그럼 이 크게 보면 뭐 옛날 얘기 빼고 리먼 브러더스 사태 이후로 한 차례 이렇게 한 10년간 상승을 한번 했었고요. 그리고 코로나 때 이제 급락을 한번 했었죠. 급락을 이렇게. 네, 그렇게 하고 어떻게 보면 어쩌면 이게 이제 코로나 이후의 상승으로 봐야 돼요. 어떤 무브먼트 흐름이. 그러니까 코로나 때 한번 팝업했다가 오랜 기간 눌림목을 보이다가 이번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뭐 등등을 필두로 해서 밸류업이 된 모습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비율로 볼 때는 일단 이번에 최고점을 찍은 6347 네, 여기서부터 코로나 때 찍었던 2000년 3월 6일 16일 날 찍었던 저점 네, 요 사이의 비율을 보면 네, 이제 오늘 이제 나름 찍을 때까지 찍었죠. 근데 이게 한번 조정이 시작되면 조금은 더 내려온다고 봐야 됩니다. 통상 우리가 채널을 이렇게 그리면 이제 통상적으로는 뭐 이렇게 등락을 좀 거듭하겠지만 채널의 중간 정도이면서 한 38% 조정 자리.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100을 올렸다면 보통 강세장은 한 38% 정도면 조정이 끝납니다. 근데 이제 보통 그 정도에서 끝나는데 뭐 의외로 또 무슨 악재가 또 뭐 좀 더 이어지거나 그러면 한 50% 선까지는 왔다 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왜냐하면 이번에 워낙 가파르고 급하게 달렸기 때문에 38%까지 조정을 받아도 채널 중간이면서 해도 4,500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부터 한 500포인트 정도밖에 안 남았죠. 만약에 50% 라인까지 뭐 떨어지면 한 3,900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불과 작년 4월에 지수가 얼마였냐면 그때까지만 해도 코스피가 정말 답답한 종목이었죠. 네, 그때까지만 해도 코스피가 2280이었어요. 그러니까 2280에서 이번에 뭐 엄청난 뭐 오버슈팅을 했기 때문에 2280 곱하기 한 3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뭐 2.8? 2280에서 한 2.8. 그러니까 지수 기준으로는 굉장히 많이 일단 슈팅을 한 겁니다. 같은 기간 물론 이제 전체적인 밸런스를 보면 뭐 나스닥 지수라든가 니케이 지수, 코스피를 보면 한 10년 상승률을 보면 비슷합니다. 코스피도 뒤늦게서 이제 밸류업이 된 거죠. 원래는 좀 진작 올라갔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있다 보니까 못 가다가 작년 4월부터 유동성 장세가 시작된 걸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계절적 요인을 좀 보면요. 이렇게 한 10년 정도 보시면 한 10년 정도 보시면 제가 우리 멤버님들한테는 3월 1일 방송에서 코스피 끝났다. 빨리 화요일날 파시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계절적 요인을 보더라도 전통적으로 지난 한 10년간의 흐름을 보더라도 평균치가 3, 4, 5, 6월이 원래 약세장입니다. 약세장. 그리고 이제 그 배당 시즌에 맞춰서 한 11월, 12월 미국의 산타랠리에 맞춰서 11월, 12월, 1월, 2월 특히나 이번에는 뭐 메모리 가격 폭등으로 삼성전자, 뭐 하이닉스 등등이 굉장한 실적을 내놨고 작년에 관세 파동 이외에도 현대차, 뭐 기아차 등등도 좋은 실적을 내놨습니다. 또 뭐 방산업체들도 좋은 실적, 그 다음에 조선업종도 좋은 실적. 그 이외에는 대부분 죽을 썼어요. 화학 이런 데 다 죽었죠. 그러니까 계절적인 약세 기간에도 포함이 된다. 3, 4, 5월 정도가. 그리고 실적이 아시다시피 4분기 실적이요. 4분기 실적을 1, 2월에 발표하죠. 1, 2월에. 빠르면 1월, 뭐 보통 늦으면 한 2월까지 이렇게. 실적 시즌이 끝났기 때문에 1, 2, 3월에 대한 실적을 뭐 한 4월, 5월 사이에 발표를 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아마 메모리 가격이나 이런 게 좋기 때문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그 다음에 대형주 중에서 이제 시총 상위 종목 중심으로는 실적이 1분기도 좋을 거라고 봅니다. 계절적 약세도 함께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게 흔히 워렌 버핏이 많이 따지는 버핏 지수라는 건데
GDP 대비 시가총액의 비율을 나눈 거예요. 이게 코스피가 한때 폭등할 때 최고 고점이 워렌 버핏 지수가 무려 223을 찍었어요. 223. 코스피가 3년 평균이 109였으니까 버핏 지수로 보더라도 오버슈팅이 상당했다고 봐야 되겠죠. 뭐 오버슈팅이라고 볼 수도 있고 뭐 밸류업이라도 볼 수도 있고, 왜냐하면 우리나라 뭐 삼성전자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그동안 너무 저평가했어요. 예를 들면 엔비디아 하나가 삼성전자보다는 물론 순이익이 높긴 하지만 매출은 또 비슷하고, 엔비디아 하나가 한때 7천조 5조 달러 7천조를 뭐 지금도 거의 7천조에 육박합니다. 7천조를 썼으니 우리나라 지금 최고점일 때 시가총액 다 합쳐도 5천조밖에 안 되잖아요. 이제 삼성전자 이번에 내려와서 지금 한 1000조 정도 하던데, 1100조 정도 하던데,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엔비디아라든가 이런 종목에 비해서는 상당히 저평가됐던 건 분명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버핏 지수로도 상당히 좀 조정을 좀 받았는. 그러면 통상적으로 버핏 지수를 놓고 보면 한 150, 160선? 이 정도까지는 조금 맞춰지지 않을까 싶고요. 그럼 이제 지수를 다시 조금 더 정밀하게 보면 아까 계절적 약세, 그리고 이제 유가를 잠깐 볼게요. 유가가 상당히 우리나라는 중요해요. 우리나라는 다 수입국이다 보니까 국제 유가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이 박스권 채널, 제가 58불대에서 강력 매수 추천을 드렸었는데, 거기서 ETF 매수하신 분들은 수익이 좋을 거고요. 이렇게 이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이렇게 쐐기형으로 내려왔었죠. 그리고 이제 55불에서 터닝을 해가지고 이제 채널을 넘겼습니다. 넘겼기 때문에 이제 아시다시피 산유국들의 이른바 재정유가라고 하죠. 사우디라든가 이런 기름으로만 먹고 사는 나라들의 재정유가가 평균 한 85불 됩니다. 85불. 85불 정도가 유지가 돼야 그들의 재정이 빵꾸가 안 나고 겨우 뭐 그냥 본전되는 국가 예산이 그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이번에 일단 이제 호르무즈 해협 이슈, 뭐 이란 이슈 등등 해서 이제 파업이 됐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아무리 국제유가가 못 가도 여기 한 85불, 조금 심하면 한 93불, 85불보다 넘을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면 원래 사실 또 그다음에 미국도 뭐 전 세계 1위의 산유국이다 보니까 높은 유가를 원해요. 트럼프는 맨날 뭐 기름값 내려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기름값 올라가면 사실 표밭을 얻는데 상당히 불리하기 때문에 유가를 많이 낮추려고 노력을 했었죠, 그동안. 근데 어쨌든 원유도 최소 85에서 한 90달러 수준까지는 추가적 상승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유가에 좀 취약하잖아요. 그래서 코스피가 전반적으로 차익 실현할 자리에서 또 그다음에 여러분들 참 뭐가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12일이 이른바 쿼드러플 위칭데이, 선물 옵션, 주식 선물, 주식 옵션, 이게 다 만기가 되기 때문에 선물 롤오버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딱 지금 이 시기부터가 조정을 원래 받을 타임입니다. 미국은 셋째 주 금요일이니까 20일이고요. 그다음에 FOMC 회의가 18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18일. 이번에는 뭐 금리 거의 동결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적어도 미국 만기까지는 강력한 반등은 좀 어렵다. 조정이 조금 더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집니다. 일단 대응 전략은 지수주를 중심으로 매수를 해야 돼요. 뭐 말씀드린 삼성전자와 뭐 하이닉스 이런 종목들 중심으로 뭐 둘 중에 하나만 하시면 돼요. 둘 중에 하나만. 밸류에이션은 하이닉스가 조금 더 비쌉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좀 저렴한 삼성전자를 사는 게 좀 낫다고 보고요. 그러면 이제 종합지수 기준으로 4,500선, 여기가 딱 여러분 보시더라도 채널의 가운데잖아요. 한 채널의 가운데. 그러니까 조금 뭐 물론 여기서 이렇게 뭐 한 3주에 걸쳐 이렇게 내려온다 치고, 3, 4주에 걸쳐 내려온다 치고, 여기서 바로 V자 반등으로 갈 거냐, 아니면 요런 형태로 또는 요런 형태로 바닥 다지기를 생각보다 뭐 여기서 뭐 이렇게 또 이렇게 이중바닥 찍고 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놀다가 뭐 하반기에 갈 가능성,
이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급하게 사실 필요는 없다. 어차피 고점 나오고 이제 어느 정도 그 좀 시장이 조정을 받는 분위기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지수는 4,500은 5,000은 무조건 깬다. 무조건 깨고 4,500에서 조금 좀 크게는 한 3,900 이 정도 선이 아마 뭐 이렇게 내려오더라도 일시적으로 뭐 이렇게 잠깐 갔다 이렇게 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50% 정도까지는 지수의 조정을 어떤 예상을 해야 된다. 짧으면 38%에서 지지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4,500이죠. 그러니까 4,500에서 4,500부터는 말씀드린 대형주 중심으로 삼성전자 등등의 대형주 중심으로 분할 매수해야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나라 이 증시가 여러 가지로 그 레벨업이 한 번 더 돼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가지고도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모델로 보면 이런 모델 뭐 지금 이제 조금 스케일은 다르지만 이렇게 거대한 상승을 한번 하고 바닥 찍고 조정 한번 주고 고점을 넘기는 거대한 상승을 하고 조정 한번 시게 주고 이렇게 주고 뭐 이렇게 해서 연말이나 내년 초쯤에 호흡을 좀 길게 보셔야 됩니다. 한 7,000포인트 뭐 이렇게 가는 시나리오. 그런 시나리오가 조금 더 유력하지 않냐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매물을 부르는 장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요새 개인들의 여러분들 비투가 엄청나죠. 이 개인들의 비투, 이른바 이른바 비투, 신용 잔고죠. 주식 신용 잔고. 요게 지금 사상 최고치를 계속 찍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아마 30안 몇 조 정도, 30안 이상하게 나오네요. 하여튼 뭐 30안 몇 조 정도 되는데, 30조가 하여튼 넘습니다. 30안 3조인가 그래요. 근데 이게 증시의 특징이, 우리 코인도 마찬가지지만, 이 비투는 반드시 죽이고 갑니다. 반드시 죽이고 가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1, 2, 3가 많이 나옵니다. 원래 이렇게 지수가 세게 빠질 이유가 없잖아요. 이란 뭐 이미 하메네이 다 죽었는데 이게 빠질 이유가 없는데 이거는 의도적으로 외국인이 2월 달에만 16조를 팔았고요. 2월 달에만.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이제 위에서 계속 선물로 끌어올리고 현물은 팔고 죄송합니다. 하여튼 선물과 현물을 이제 이른바 병합해서 합성 전략으로 쭉쭉쭉쭉 선물은 끌어올리고 현물은 팔고 끌어올리면서 선물을 동시에 팔아버리는 거예요. 집중적으로 팔면 우리나라는 이제 프로그램 매매가 시장을 대부분 가격을 결정합니다. 프로그램 매매는 이 스프레드, 그러니까 이른바 현물과 선물의 격차가 예를 들면 0.3 이상 되면 예를 들면 선물 지수가 플러스 0.3이다. 그럼 현물이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고 그다음에 선물 지수가 그 현물 지수에 비해서 코스피 200 지수에 비해서 마이너스 0.3이다. 그러면 일단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게 됐어요. 그거를 이제 적절하게 그거를 이른바 베이시스라고 하는데 베이시스를 조절하면서 선물을 주도해서 끌어내려면 자동적으로 매물이 나오게 만드는 그런 구조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런 경우 1, 2 내일도 아마 내일이든 아니면 내일이죠, 목요일이죠, 목금. 하여튼 며칠 사이에 조금 반등하다가 또 빠지게 돼 있어요. 그래야 돼요. 그러면 반대 매매들이 이제 우수수 나와. 왜냐하면 첫날, 둘째 날은 반대 매매가 잘 안 나옵니다. 보통 D 플러스 3일이니까. 그러니까 D 플러스 3일 차에 반대 매매가 나오기 때문에 오늘까지는 반대 매매가 집중적으로 안 나왔어요. 내일하고 며칠 동안 이제 조금 더 누르면 개인들의 반대 매매가 우수수 나오게 돼 있습니다. 특히나 대형주 또 레버리지 쓴 코스닥 대형주들 또는 코스피 대형주들 중심으로 반대 매매를 반드시 받아먹고 가기 때문에 절대 빨리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느긋하게 급반전 V자 반등이 막 이렇게 되냐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과거에도 이런 급락을 여러 번 겪었었죠. 저도 인생 살면서 엄청나게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이런 거죠. 이때 리먼 브로더 사태 기억나시죠? 리먼 사태. 이때는 그때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지금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의 어마어마한 하락이 있었고, 이때도 보시면 이렇게 N자형으로 아주 깊숙이 누르잖아요.
예, 그리고 이게 한번 이렇게 하락이 시작되면 절대 빨리 가진 않죠. 이렇게 급락이 시작되면. 예, 바닥 다 다지고 반대 매매 사람들이 돈 메꿔놓다 개인들이 메꿔놓다 도저히 못 넣어서 반대 매매가 다 나온 다음에 들어가요. 급락할 땐 다 그렇습니다. 이 일봉이니까 상당히 꽤 시간이 흐르죠. 예를 들면 뭐 이때는 조정도 별로 큰 때도 아니었지만 뭐 예, 한번 조정 시작되면 대충 보셔봐요. 뭐 이때부터 해가지고 뭐 예를 들면 15년 4월 이다 뭐 예, 언제 끝났나 보세요. 예, 15년 8월 한 4개월 뭐 눌러버렸죠. 그럼 웬만한 비트들은 평상시에 우리나라 신용잔고가 한 15조 정도 돼요. 15조. 예, 그러면 이제 30한 지금 2조 정도 되니까 예, 요게 지금 신용잔고가 다 털려서 내려올 때까지 한 15조 이상 개인들이 다 털릴 때까지 용감한 개인들이 다 털릴 때까지 예전에 밀어댑니다. 무조건요. 예? 그래서 급하게 생각할 거 없다. 이미 조정은 시작됐고 쿼드러플 위층대 유가 하락 등등이 다 있으니까 제 생각엔 여기 하여튼 종합지수 기준으로 4,500도 조금 빨라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이런 자리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맞고 이렇게 또 튈 수도 있어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잡주 그다음에 뭐 부실주 이런 종목은 안 올라갑니다. 여러분 절대 실적이 좋은 종목들 외국인들이 제일 군침 내는 종목은 뭡니까 여러분? 아니 뭐 네이버에 우리 그냥 들어가서 보시면 그냥 시가총이 나오잖아요. 시총. 그리고 나와 있네. 삼성전자 하이닉스 메모리 파트니까 둘 중에 하나. 우선주 빼고. 그 다음에 현대차. 현대차도 한 40만원대 오면 뭐 좀 편입하고. 현대차가 글로벌 넘버 3잖아요. 배터리가 뭐 그 장기적으로는 괜찮긴 한데, 어떤 단기적으로는 쉽지 않으니까. 뭐 배터리 조금 일부. 방산주 뭐 이런 거 일부. 뭐 이런 종목들 중심, 대형주 중심으로만 이게 편입을 하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종목들은 조금 시간 봐가면서 유가가 안정되는 걸 봐가면서 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의견을 간단히 드립니다. 잊지 마시고 이거 금방 반등 안 한다. 개인들 신용 물량 다 뱉어낸 다음에 간다. 지수 기준으로 대략 4,400, 3,900 요 사이는 무조건 받아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형주 중심으로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한 연말 뭐 내년 초 이렇게 한 7,000선을 한번 보는 그런 플랜으로 가시면 딱 맞지 않나 의견을 간단하게 드립니다.